안녕하세요. 스토리부트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JB입니다. 저는 호스트 GK입니다. 오케이. 오늘 첫 번째로 할 이야기는 LLM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LLM으로 사업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다 의문이잖아요. 이거 누가 돈 벌고 있어요, LLM으로? 그러니까요. 놀랍게도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언제죠? 12월 3일이네요. 이틀 전에 AWS도 참전을 했습니다. 어디예요? 아, 파운데이션 모델? 아마존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네, 노바라고. 아마존은 엔트로픽에 투자해서 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마존은 엔트로픽의 투자자인데 네. 투자자면서 자기네 거도 만드는 거죠. 근데 원래 아마존이 사내 LLM이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그래요? 예. 그게 있을 거예요. 사내 LLM은 있다고 그 아마존 인터뷰한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들었었거든요. 사내용으로. 근데 사내용으로만. 사내용으로는 보통 다 있어요, 요새는. 근데 그게 네. 있다는 게 오픈웨이트 모델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한 건지 아니면 자기네 투자내 한 엔트로픽이 만들어준 거를 쓰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처음부터 바닥부터 자기네들이 구웠는지 이게 또 다르잖아요. 그건 뭐 모르죠. 네, 그쵸. 근데 아무래도 저 노바라는 걸 공개했다면은 다 자기네가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한 거겠죠?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뭐 라마로 뭐 파인 튜닝해서 파운데이션 모델 공개하면 좀 짜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건 이렇게 자세하게 공개하기가 좀 그렇죠. 예. 아무튼 아마존이 노바라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AWS에서 LLM API들을 연결을 해주죠. AWS의 자사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걔네들이랑 연동돼서 동작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뭐 MLOps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가는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들 엄청 많이 있을 텐데 걔네들 다 이제 연결해주는 LLM 그 포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API AWS에다 부르면 같은 엔드포인트로 이제 모델명만 고르면 이 회사 거, 저 회사 거, 오픈AI 거, 엔트로픽 거, 뭐 다른 거, 라마 자기네들이 해주는 거 다 돌릴 수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본인들 모델도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뭐 아레나 챗봇에서 뭐 순위가 좀 있어요? 얘는 아니요, 그거는 모르겠네요. 이거 가격만 엄청 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모델에 대한 자세한 거는 많이 공개는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써보지는 않았고 일단 공개가 되었다. 뭐 싸긴 싸다면 2빌리언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그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사이즈별로 여러 개예요. 어. 근데 이제 아무튼 엄청 싼 것도 포함되어 있더라. 근데 이런 거를 뭐 공개하는 이유가 뭐죠? 어쨌든 자기네 AWS에서 예. 선택지 중 하나로 자기네 모델 넣은 거고 그리고 자기네 모델이 이기면 또 나중에 어떻게든 돈 벌 수 있으니까 뭐 좋은 거 잘 만들 수도 있죠. 네. 그냥 LLM이죠? 뭐 멀티모달이진 않겠죠? 멀티모달일 텐데 이거 제가 까먹었는데 마이크로, 라이트, 프로. 텍스트 앤 비주얼 맞아요. 이거 아마 오디오는 없고 비주얼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300K 토큰을 받네요. 비디오도 받고. 라이트가 지금 30분짜리 비디오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토큰도 커야 되겠죠? 프로, 그다음 프로 다음에 뭐 울트라라도 있어요? 프리미엄. 타겟팅 어베일트 인 2025년에 스튜던트 트레이닝. 그리고 임베딩 엔드포인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레그를 좀 해준다고 합니다. 임베딩 결국 보통 이런 거 할 때 임베딩을 해주는 모델이 따로 있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뭐 내부적으로 있을 텐데 임베딩만 따로 이렇게 팔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나중에 해줄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아마존도 참전을 했어요. 뭐 노바는 저도 아직 안 써봤기 때문에 너무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노바라는 게 나왔다 정도까지만 하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저 노바를 만드는데 돈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LLM이라는 모델 자체를 자체 구축하는 회사들이 많단 말이죠 지금. 요새는 진짜 LLM 만드는 게 쉬워졌나 봐요. 작년만 해도 엄청 어려운 줄 알았는데 뭐 다 하는데요. 아니 근데 그 급이 있으니까 뭐 다 한다는 게 누가 해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아니 라마를 가지고 튜닝한 것도 만드는 걸로 칠 거예요? 아니 뭐 구글도 하고 뭐 메타도 있고 뭐 빅테크는 다 있는, 넷플릭스 빼고 다 있는 거, 넷플릭스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넷플릭스는 모르겠네. 테슬라도 뭐
뭐 그록이라고 치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뭐 테슬라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X랑 테슬라 합쳐가지고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어쨌든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응. 아까 업스테이지 얘기했었잖아요. 업스테이지. 솔라 있고 업스테이지도 네. 학원 있죠. 네이버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응. 카카오는 뭐 어떻게 된 거지? 그 카카오 카나나라고 카나나? 네. 나왔잖아요. 근데 카나나는 큰 모델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엄청 작은 모델인 것 같더라고요. 카나나는 그 자기네들이 만든 거 되게 자세하게 테크 블로그에 공개했어요. 그거 제가 봤는데 네. 어느 논문 따라서 어떻게 구현하고 우리는 이제 라마만큼 투자할 그 규모가 안 되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알고리즘 선택했고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일단 카나나가 나왔을 때 엄청 멍청하다고 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건 작으니까 다 사실 멍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어서 어쨌든 많은 회사들이 LLM을 구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오픈 웨이트 모델 중에는 라마가 일단 제일 크죠. 405 빌리언 모델이 있으니까. 그렇죠. 405 빌리언 모델 나올 때 뭐 돈을 뭐 얼마를 투자했다. 빌리언 달러 단위로 투자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막 H100 뭐 16,000개인가 묶어가지고 하고. 엔비디아 그 젠슨황이랑 막 악수하고 막. 그쵸. 근데 H100 하나에 5천만 원이라고 치면은 만 개면 5조인가요? 5조인 것 같은데. 말이 돼요? 하드웨어 값만.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런 규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큰 회사들이 미친 듯이 다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회사들이 어쨌든 LLM을 구축하는데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럼 도대체 이 돈은 언제 버냐? 이거예요. 안 그래도 오픈 AI가 투자를 또 받았죠? 이번에 라운딩 하나 더 돌아서 1년 운영할 만큼의 돈을 더 투자를 받았는데 네. 진짜 규모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게다가 우리 오픈 AI는 GPT API도 그렇고 우리 챗GPT 서비스도 그렇고 사실 적자 다 보면서 우리한테 쓰게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러고 근데 있는데 챗GPT가 그러는 동기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업계 1위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챗GPT 가입하게 하고 거기 락인 효과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것도 있고 락인 효과에다가 사람들이 쓰면서 피드백 해주고 그렇죠. 그 피드백 모아가지고 RLHF 하려고 더 또 데이터를 있고. 모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외 플레이어들의 동기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뭐 적어도 엔트로피까지는 이해가 되고 구글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메타까지도 이상한 동기에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일단 뭐 자기네 자체 서비스에다가 충분히 붙일 수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사내 LLM을 사내용으로 구축하는 거는 당연히 말이 돼요. 보안 때문에. 근데 뭔가 어쨌든 챗GPT 비슷한 서비스를 API로 공개하는 게 좋은 사업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많은 큰 회사들이 뒤를 안 보고 투자를 그냥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돈은 언제 버냐? 이내로 언제 흑자를 내고 언제 그 큰 투자를 다 회수를 하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연 가능할까요? 누가요? 누구든. 뭐 첫 번째는 오픈 AI가 가능할까? 두 번째는 이제 뒤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이 다 회수가 가능할까? 오픈 AI랑 엔솔피랑 구글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API가 존재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그 외에도 사실 스타트업들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코히어라든지 되게 많아 코이어는 생각보다. 저는 코이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따가 코이어의 아야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아야가 코히어 거예요? 네, 아야 코이어 거예요. 근데 커맨드 R. 그쵸. 응. 그 리랭커. 그거 잘 몰라요. 네. 리랭킹 API 엔드포인트가 코이어께 되게 좋다고 소문이 나서 그건 사람들 돈 내고 이미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챗GPT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거 제일 좋다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웃기게도 막 아레나 챗 거기서도 계속 1등, 2등을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사실 네. 구글이 뭘 내자마자 바로 오픈AI가 더 좋은 거 조금 더 좋은 거 내보내는 식으로 약간 그 우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네가 확실히 우위가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락인 시켜주고 그게 이제 사실은 성능이 되게 좋지만 어쨌든 좋은 기법들을 써가지고 인퍼런스 비용을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너 텍스 음. 올인 것 같은데. 아레나 얘기를 하셨는데 아레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아레나 한번 보고 갈까요? 네. LM시스 아레나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이 아레나가 뭐냐면 요새 모델들이 엄청 많잖아요. 제미나이도 있고 뭐 GPT도 있고 뭐 이제 GPT 이름 뗐으니까 오원도 있고 네. 뭐 엔트로픽의 클로드 시리즈들도 있고 네. 잔뜩 있는데 누가 제일 똑똑하냐? 이거 이제 어떻게 평가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블라인드 테스터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터가 있어서 이렇게 제가 챗을 입력을 하면 뭐라 입력을 하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오늘 계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대한민국의 계엄령 선포 프로세스와 그것의 해제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한번 해보시죠. 계엄 선포 프로세스와 해제 방법에 대해 알려줘. 대한민국의 계엄 선포 프로세스, 계엄령. 선포 프로세스 그리고 해제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아레나에다가 이렇게 인풋을 넣으면 아레나에 대답이 2개가 나옵니다. 모델이 A, B가 나와요. 그래서 이 모델 A, B가 뭔지 일단 저희가 모릅니다. 모르고 답이 2개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 이거 2개를 읽은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승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승부. 근데 딱 봐도 왼쪽 게 좀 더 가독성 있게 하고 있네요. 아웃풋 포매팅이 다르네요. 네. 이게 은근히 가독성이 좋아야 사람이 좋다고 판단하긴 하거든요. 한번 보죠. 선포 프로세스. 위협이 발생하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회가 계엄령 선포 결정 내립니다. 틀렸죠? 틀렸네요. 대통령이에요. 오른쪽은 맞췄어요. 네. 가독성은 안 좋았지만 더 똑똑하다. 계엄 사령관의 임명. 또 맞죠? 네, 이것도 맞죠. 해제 방법.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회가 합니다. 틀렸네. 국회 해제. B가 맞죠. 그쵸, 뒤에 게 지금. 맞죠. 오디오만 들으신 분들 위해서 슬쩍 얘기를 해보면 모델 A. 우리 아직 무슨 모델인지 모릅니다. 모델 A는 이쁘게 뭔가 말을 막 했는데 생긴 거는 괜찮은데 막 블랙 포인트도 만들고 점점점 해가지고 만들고 했는데 말이 틀렸어요. 내용이 정보가 틀렸어요. 알맹이가 틀렸죠. 그렇죠. 네. B는 되게 간단하게 1, 2 하고 그냥 띡띡 쭉 줄글로 했는데 내용이 맞았어요. 내용은 맞았어요. 그럼 이건 우리 B를 손을 들어줘야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 선택지가 있습니다. A가 좋다, B가 좋다, B겼다. 우리 B가 좋다 눌러줄게요. 예. 그러면 지금 이 2개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모델 A는 젬마 2, 갯마투구나. 2빌리언이었어. 멍청한 게 맞아. 틀린 소리 하는 게 맞네요. 2 멍청하지만 예쁘게 말한다. 빌리언. 근데 오른쪽 체이스는 누구죠? 몰라요. 처음 봐요. 체이스. 모델 B가 우리가 이겼다고 했는데 얘가 이제 체이스라는 모델이었어요. 이렇게 무슨 모델인지 모르고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의 투표 결과를 모아서 리더보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리더보드에 이제 1, 2, 3, 4, 5 순위가 나와요. 이거는 이 체스에서 이해로 계산하듯이 네. 그런 거 따져서 이제 점수가 매겨서 나오는데 지금 딱 보니까 1등 챗GPT 11월 20일 모델이네요. 심지어 11월 20일. 그러네요. 2주 된 모델이네요. 2주 전 거죠. 2주 전에 새로 나온 챗GPT 모델이고 챗GPT 4o 모델이고 그다음에 제미나이 모델들이 있고 O1 모델들이 있고 그록도 있네요. 7등의 그록. 어쨌든 최상위권은 지금 오픈AI랑 구글이 다 독식하고 있고 10위권 안에 그록이랑 중국의 이제 E 모델이 있네요. E가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E 모델까지 이렇게. 클로드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남네요. 클로드 소넷 10월 22일 모델인데 그러네요. 클로드 모델이 10등 안에 딱 들어와 겨우 마지막에 딱 들어와 있네요.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는데 아틴 V2 챗 저건 또 넥서스 플로우는 또 어디예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처음 봐요.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진짜 범용적으로 누가 똑똑한지를 판단하는 곳이 아레나. 제일 신뢰도가 높은 곳이죠. 사람이 그쵸. 진짜 대결해서 투표한 걸로 점수를 매기니까. 네.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해서 이제 여기 점수가 제일 똑똑하다고 여겨지는데 얘기한 게 이거죠. 지금 딱 보니까 제미나이가 치고 올라오는 것 같으면 오픈AI가 항상 1등을 계속 갱신해준다.
지금도 그러네요. 제미나이가 올라온 것 같으니까 네. 2, 3등에 딱 11월 달 모델들 올라오니까 11월 20일 2주 전 가장 최근 날짜로 GPT-4O를 또 업데이트해서 1등을 찍었다. 이거 똑똑한 애들 잔뜩 있는데 하나씩 푸는 것 같죠? 그쵸. 누가 봐도 그런 것 같죠, 사실. 아레나를 팔로우 해보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오픈AI가 똑똑한데 큰 돈을 써서 이걸 다 만들고 있는데 회수는 언제 하냐? 이거 좀만 더 내려볼 수 있어요? 뭐 좀만 요새 더? 뭐 QWQ 이런 거 같은 게 혹시 있나 궁금해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네. 크웬 2.5 72B 20등 72B. 70 크웬 맥스? 이건 처음 보네요. 맥스라는 게 있었군요. 이런 게 있고 딥시크 QWQ는 없나 더 봐요. 밑에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QWQ 없나 레카도 봐. 있네. 레카. 커맨드 R 이거 커맨드 코히어 R. 거도 있고. 네. 레카? 레카는 저 처음 듣는데요. 레카 뭐예요? 레카라는 스타트업이 또 있죠. 저 오. LLM 쪽으로. 저것도 이제 구글의 이태희라고 음. YITAY 뭐 그런 사람이 음. 있는데 저 사람이 테크 블로그로 쓰는 게 있어요. 네. 스타트업으로 LLM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가에 대한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재밌어요. 한번 보시려면 나중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지금 LLM 구축을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마무시하게 써서. 음. 과연 이건 좋은 사업 모델일까? 얘네들이 다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보통 그 많은 스타트업들이 예를 들어서 리플렉션이라든지 캐릭터 AI 이런 애들도 결국은 다시 대기업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역인수 당하면서. 그쵸, 인수를 당했죠. 그리고 그때 캐릭터 AI에서 나왔던 블로그가 인상 깊었던 게 이제 프리 트레이닝보다는 사실 포스트 트레이닝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저기서 지금 LLM 사업한다고 내보내는 것들은 사실은 프리 트레이닝도 자기네들이 하고 포스트 트레이닝도 어떻게든 자기네가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포스트 트레인이라 하시면 네. 파인 튜닝이나 뭐 RLHF라든지 이제 CPU, 특정 태스크에 이제 좀 더 얼라인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을 어쨌든 웨이트를 음. 바꾸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포스트 그쵸, 트레이닝이라고 하면은 모델 웨이트를 바꾸는 게 아니라 레그를 한다던가 에이전트를 만든다던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아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델 만드는 그쵸 단계에서 모델 만드는 단계에서 풀 트레이닝이랑 다음 뭐 거. 보통 풀 트레이닝은 그냥 이제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으로 그냥 그 어떤 무한학습. 세상의 노을리지를 학습하는 음. 거고 네. 포스트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 소통할 수 있는 휴먼 얼라이닝이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그게, 파인 튜닝 단계 이후를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음. 어떻게 될 것이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흥미로운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런 LLM 같은 지금 시대를 따지고 보면 LLM이란 새로운 신기술 같은 게 나온 거고 얘가 많은 걸 해줄 것 같아요.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봐도 얘를 먹으면 독식을 하고 나중에 엄청 큰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LLM을 진짜로 만드는 게 과연 좋은 사업 모델일까? 회사 입장에서에 근데- 대한 네. 그렇죠. 근데 LLM을 뭐 포스트 트레이닝까지 해가지고 잘 내보내는 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챗GPT만 봐도 이제 여기다가 서치를 붙인다거나 레그를 붙인다거나 그런 거가 훨씬 더 중요해져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엔지니어링이 엄청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단순 LLM 프리 트레이닝, 포스트 트레이닝까지만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LLM 사업이 되게 여러 가지긴 한데 그냥 사람들이 챗봇 구독해가지고 쓰는 거 아니면은 API 제공 뭐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전자의 구독 같은 거는 결국은 1, 2등 업체가 다 먹을 것 같고 그냥 API 제공하는 거는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긴 하죠. 그래요? 저랑 생각이 반대네요.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API로 파는 거는 진짜 모델을 파는 거잖아요. 모델 그쵸. 자체를 구축하고 모델을 파는 거고 네. 챗GPT 같이 음. 그거는 GPT가 모델이고 챗GPT는 서비스잖아요. 그쵸. 서비스를 파는 건데 네. 서비스는 누구나가 다 만들고 누구나가 다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퍼플렉시티 같은 게 서비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퍼플렉시티나 커서 AI 같은 게 서비스인 거고 걔네가 쓰는 게 API를 쓰는 게 뭐 클라우드라든지 오픈 AI GPT라든지 그런 걸 텐데 오히려 얘네들이 잘 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요새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vertical AI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의 타겟에 집중해서 들어가서 그 타겟을 위한 도메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AI 모델을 기반으로 만드는 거죠. 모델을 만드는 건 비싸지만 이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안 비싸거든요. 저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려면 쓸 그쵸. 수 있죠. 이미 만든 것도 있고. 그러고 도메인 특화되기 때문에 시장이 좀 작지만 시장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근 10년 동안 이 비즈니스 시장을 가장 지배했던 게 저는 사스라 생각하거든요. 이거 똑같아요. vertical AI랑. 그냥 그 알맹이만 AI로 바뀔 뿐이에요. 사업 모델이 완전히 사스랑 똑같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인 들어가고 아웃이 나오고 뭔가 처리를 해서 나오면 그 가치 있는 게 처리돼서 나오면 되는 건데 그 자리를 원래 이제 사람들이 코딩해서 로직으로 짰다면 그 안에 자리만 AI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무궁무진하다 기회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vertical AI 자리가 아니라 진짜 모델을 만드는 사람의 자리. 모델 만드는 거 왜냐면 비싸니까. 비싸죠. 그렇죠. 서비스 만드는 건 싸요. 뭐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면 좋을지에 대해서 더 자기네들이 싸게 테스트할 수 있잖아요. 자기네 모델을 들이니까. 돈을 안 내고도 만드는데 뭐, 많은 시도를 해볼 수 돈이야 있으니까. 좀 더 들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를 더 빨리 시도해 볼 수 있고 더 많이 시도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서비스가 어떤 걸 이제 자기네 API 사용해서 뭔가를 만든 걸 봤으면은 사실은 그걸 경쟁하면 안 되긴 하는데 뭔가 같은 파일을 나눠 가진다기보다는 파일을 키우는 게 더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럴까? 저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내주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맞아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가 거기에 안 열어주는 데이터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vertical AI는 가능하다. 그렇죠. 프라이빗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쵸. 예를 들어서 커서 AI 같은 경우에 ID가 내 컴퓨터에 딱 있는 거잖아요. 내 코드가 뭐 적어도 저기 이제 API 쓰는 데는 가겠지만은 그것만으로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가능한데, 그렇죠? 아니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만약에 이제 당근 마켓이에요. 당근 마켓의 어떤 중고 거래 데이터, 당근 그 마켓의 이용자들의 어떤 채팅 형태 이런 거는 그 모델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모델 공급자들이 그쵸, 모르고 그쵸. 있죠. 그래서 내가 중고 거래를 위한 vertical AI를 만들겠다. 당근 마켓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당근에서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LLM 사업자는 당근이 LLM 사업자가 될 수는 없죠. 그죠? 저도 이제 프라이빗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체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죠? 그게 다 걔네들이 다 vertical AI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이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빅뉴스 글을 하나 가져왔는데 원본은 재밌는 거는 이제 항공 사업이라는 게 맨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비행기라는 게 맨 처음 나왔을 때, LLM이 맨 처음 나온 것처럼 비행기가 맨 처음 나왔어요. 이제 누가 봐도 비행기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잘 될 것 같단 말이죠. 잘 돼 보이죠. 그쵸. 왜냐면 사람들이 다 비행기를 탈 테니까 이제 불가능하던 게 가능해졌으니까. 사업 자체도 멋있고. 지금이랑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이제 어땠냐? 60년대 항공사가 미래였고 멋져 보여서 엄청 수많은 항공사가 생겼는데 다 망했다는 거예요. 페남? 그 회사 이름인가요? 브랜드 예. 이름이었나? 그쵸. 옛날 항공사 이름. 뭐 철도 때도 뭐 비슷한 거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대단한 것 같고 사람 엄청 시장 규모가 클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사업이 무조건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는 ROE가 3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대요. 근데 음료를 만드는 건 되게 비행기 만드는 것보다 엄청 항공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되게 쉬운 일 같잖아요. 그래 보이죠. 네. 그쵸. 근데 너무 돈을 많이 번다. 사실 코카콜라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포춘지에 보면 브랜드 가치 이렇게 순위가 나와요. 네. 그럼 코카콜라가 거의 항상 5등 안에 있었어요. 항상. 엄청 브랜드 가치가 높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우리가 펩시 제로, 라임 이게 엄청 인기를 타서 많이 먹지만 그 전만 하더라도 그거 나오기 딱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맨날 펩혐 했잖아요. 맨날 코카콜라만 찾고 펩시는 아니라고. 아무튼 저는 비락식혜 좋아합니다. 비락식혜요? 비락식혜 vs LLM.
뭐 사업한다면 뭐 할 거냐고요? 식혜 사업 쉽지 않다. 식혜 사업. LLM 사업하고 싶다 차라리. 오케이 인정. 오케이. 아무튼 이제 항공업이 그러면 왜 잘 안 되냐? 왜 어려운 사업 모델이냐? LLM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공사를 운영하려면 일단 비행기를 사야 돼요. LLM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면 GPU 사야죠. GPU를 사야 돼. 비행기 회사가 사실상 세계에 2개밖에 없다. 사실상. 보잉이랑 에어버스. 엔비디아랑 엔비디아. 엔비디아밖에 없죠. 지금 게다가. 그래서 돈 주고 이 비행기를 사야 되는데, 돈 주고 GPU를 사야 되는데, 와, 쟤네가 가격을 올리면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네? 이런 거예요. 유일하게 사실상 현존으로는 구글만 TPU라는 대체제가 TPU.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공급자, 사서 팔아야 되는데 살 원료 제작자가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객, 항공권 구매자는 변덕스럽고 충성도가 낮다. 그쵸. 충성도 네. 낮죠. 좀만 싸면은 다른 데 간다는 거예요. 야, 클로드가 좋다더라 하면 클로드로 가고. 클로드 프롬프트 캐싱 추가했대. 클로드 가. 그러니까 오픈에 프롬프트 캐싱 절반 할인 해줘야 되잖아요. 2달 만에 해줬잖아요. 너무 와닿는데요. 그렇죠. 네. 바로바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조금만 좋아도. 그쵸. 왜냐면 움직이기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제한하는 기능이 거의 비슷하니까 항공사도 이동만 해주면 장땡인 거잖아요. 뭐 그 안에 이제 뭐 기내식을 얼마 주냐 뭐 이런 거 있지만 사실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지능 같은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업계 경쟁이 과다하다. 뭐 LLM도 과다한가요? 많죠. 지금 뭐 이걸 과다하다고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긴 한데 아무튼 한두 개가 다 먹고 있진 않아요. 신규 진입이 용이하다. 새로운 항공사 시작하는 게 의외로 쉽더라. 왜냐면 항공기는 가격이 비싸고 중고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냥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높아가지고 왜냐면 계속 굴릴 수 있으니까 중고가가 높아서 그냥 은행이 그걸 담보로 대출을 많이 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그러나요? 몰라요. 뭐 GPU를 담보로 대출을 내주나요? GPU 뭐 럼팟에서 빌려가지고 하나? 나 잘 모르겠네. 근데 사실 중요한 게 사실 직원의 그 인건비도 엄청 많이 들거든요. 이제 항공사도 아마 파일럿들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LLM들을 학습시키기 위한 엔지니어들이 그래도 가격이 높은 편일 텐데 그런 것도 비슷한 것 같고. 신규 진입이 용이하다. 저 숙련된 직원 채용이 쉽다는 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LLM이. 그러게요. 뭐 어쨌든 항공사는 이런 안 좋은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철도가 대체제가 될 수 있는데 정부가 보통 철도를 보조를 해주나 봐요. 많은 나라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 탄산음료. 그럼 코카콜라는 어떻게 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코카콜라는 항공기처럼 누군가가 이제 혼자서 공급하는 그런 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물이랑 뭐 구하기 쉬운 걸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생산이 매우 쉽다. 그런데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요. 여기도 있어요. 펩시도 괜찮지 않나요? 펩시의 모토, 광고 문구. 너무 궁금한 게 코카콜라의 맛을 똑같이 따라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대요. 제가 오늘 안 그래도 딸려온 815 콜라를 먹었거든요. 웅진 815 콜라. 그거 아직도. 근데 확실한 거는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확실히. 그냥 마시면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달라요.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달라요. 근데 사실 우리 커피도 맛이 다 다르긴 하잖아요. 다르죠. 원두 다르고 다 다르고. 근데 이제 스타벅스 커피만 찾진 않잖아 사실. 메가커피 이런 거 찾잖아. 그쵸. 왜 그럼 얘는 브랜드 가치 선호도 그 충성도?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높을까요? 브랜드 충성도가 엄청 높다는 거예요. 제목 공감은 사실 잘 안 되는데. 게다가 영어로는 코카콜라를 그냥 콜라를 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코카콜라라서 콕이잖아요. 뭐 사실상 이제 우리가 뭐 스카치 테이프 부르듯이 브랜드명이 거의 제품명처럼 됐다. 그만큼 이제 충성도가 높다는 건데 사실 저는 이거 왜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높은 브랜드 충성도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코카콜라는 해냈기 때문에 좋은 사업 모델이다 이런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브랜드 충성도를 만든 게 엄청 큰 능력을 가졌던 거고 오픈 AI도 이걸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적자를 다 내면서 달려나가는 게 우리 게 무조건 제일 똑똑하다. 라고 뭐 뭐 항공사랑 비유를 하자면은 어떻게든 뭐 대한항공 포지션이 돼가지고 아시아나를 먹던 뭐 그쵸. 대한항공 무조건 대한항공 타면 좋아. 뭐 이런 그 명품스러운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뭐 배 타고 갈 거냐고 해외를. 아니 근데 항공기는 어. 브랜드 충성도가 이만큼 높지 않단 말이죠. 사실 저도 무조건 LLC 타기 때문에 네. 그쵸. 그냥 스카이스캐너나 음. 네이버 항공권 딱 찍어보고 괜찮은 거 타잖아요. 네. 저는 참고로 항공사보다는 항공기는 봅니다. 어떤 비행기 기체인가. 왜요? 그거에 따라서 어. 큰 기체를 선호하거든요. 가능하면. 네. 물론 시간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지만 네. 큰 기체가 훨씬 덜 떨려요. 뭐 이륙할 때? 이륙할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위에서요? 그 난기류 발생했을 때 훨씬 덜 떨려서 더 편안한 비행을 할 수 있다. 뭐 GPU도 큰 GPU에서 돌리면 뭐 빨리빨리 대답이 아니 나오잖아요. 뭐 TP로 돌리면 달달달 떨려? 뭐 잘 어? 모르겠는데. 세레브라스인가? 그걸로 하면 엄청 빠르게 나오잖아요, 토큰이.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산업 구조가 사업의 어떤 성공을 좌지우지하는데 지금 이제 공급자의 힘, 가격 경쟁력, 구매자의 힘, 가격 협상력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경쟁자 신규 진입 대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럼 이제 LLM을 한번 와서 보죠. LLM 공급자 엔비디아 GPU가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엔비디아 가격 올리면 답이 없다. 많이 경험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H백을 회사들이 다 사고 싶어하는 양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웃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죠. 많은 회사들이. 그 다음에 LLM 토큰 가격을 LLM 공급자들이 오픈 AI나 토큰당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 못 올려요. 지금 다 할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할인하면 글로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게 결국 LLM이 뭘 대체할 거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면 사실 사람을 대체하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더 싸요. 사람이 너무 싸요. 그래서 토큰 가격을 사실 낮추는 경쟁을 아직은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그 오픈 AI의 오디오 고급 음성 모드 API로 나왔잖아요. 네. 리얼타임 API. 예. 그 제가 시급 계산해 보니까 그걸로 듀오링고 같은 거 스픽 만들어 가지고 쓰면은 우리 필리핀 전화 영어 이모님이 훨씬 싸요. 그 API 가격보다. 그래서 사람이 훨씬 싸기 때문에 토큰 가격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별로 없다. 게다가 경쟁자들이 너무 다 쭈루룩 낮추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경쟁자 중에 경쟁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모델을 만드는 오픈AI나 클로드가 제일 싫어할 회사 메타죠. 라마를 오픈웨이트 모델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죽자. 네. 게다가 라마가 405빌리언 모델을 필두로 해서 꽤 좋아요. 꽤 좋아요. 꽤 좋죠. 405빌리언 모델이면 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405빌리언은 물론 돌리려면 하드웨어가 엄청 비싼 게 필요하지만 성능이 꽤 좋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70빌리언 모델도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튜닝해서 자기 목적에 맞게 꽤 좋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을 때려버려서 이 큰 회사들이 쉽지 않다 진짜. 오픈 AI나 클로드가 내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을 그냥 마구 올리고 자기네들 무조건 쓰게 만들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게다가 신규 진입이 용이하다. LLM을 만드는 기술이 논문을 통해서 공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많이 공개가 된 그쵸. 편이긴 해요. 예. 모델을 생각보다 누구나 스타트업들이 다 따라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느꼈던 게 그 카나나 테크 블록에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어느 논문을 따라서 데이터를 어떻게 했고 어느 논문을 따라서 어떻게 학습을 했고 어느 논문을 따라서 하고 그 하이퍼 파라미터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들까지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카나나만 하더라도. LLM이 사실은 이제 스케일리 로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학습하면은 최적의 옵티멀하게 학습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논문도 이제 꽤 많기 때문에 그럴 그쵸. 수 있죠.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난이도로 봤을 때 어려운 일이 물론 맞지만 어렵죠. 맞지만 게다가 공개 안 된 것들도 있어요. 오픈 AI가 RLHF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공개 안 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DPO 같은 이런 대체제들이 다 잘 나오면서 그리고 뭐 라마도 일부 꽤 공개를 했고 네. 많은 모델들이 특히 허깅 페이스를 필두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학습했고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좋은지를 공개를 많이 했어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요새는 아예 GPT 같은 걸로 합성 데이터셋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많이 네. 발전을 했고 그쵸. 신테틱 뭐 데이터 만드는 것도. 페르소나를 여러 개 해가지고 만든다거나. 네. 그래서 어쨌든 생각보다 이제 우수한 인력만 고용하면 만들 수가 있다. 아까 그런 질문 했잖아요. 코카콜라는 그 맛을 재현을 못하나? 그게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게 더 라고 했을 신기한데? 때, 코카콜라. 그러니까요. LLM은 생각보다 재현이 꽤 가능하다. 어쨌든 이 LLM 회사들이 다 큰 돈을 투자받아서 혹은 자기네들이 벌고 있는 큰 구글 같은 회사는 다른 데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달리고 있는데 오픈 AI만 하더라도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돈으로 가는 거죠, 사실. 오픈 AI는 2달 전에 150억 달러의 밸류에이션을 인정받고 돈을 엄청 많이 투자를 받았어요. 밸류에이션을 진짜 말도 안 되게 크게 받았거든요. 157억이면은 계산해 볼까요? 20조? 20조. 그래서 이제 돈을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네. 오픈 AI도 뭘 하고 있냐면 자기네들이 직접 항공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GPU를 그렇죠. 만들려고, 그러면 칩을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있죠. 하겠죠. 근데 뭐 엔비디아만큼 좋은 칩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일단 뭐 오픈AI가 말할 뭐에 제일 잘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네. 사실 엔스로픽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기네 클라우드 사업 하는 게 있으니까 그 클라우드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그런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 그게 뭐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뭐 챗GPT도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서 돌아가니까 그것도 시너지가 있고. 그렇죠. 애저에 음. 연결이 다 되어 있죠. 근데 그 외에 이제 클라우드와의 그 시너지도 없다면은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오픈 AI가 그래서 코카콜라처럼 브랜드 가치를 만들고 싶어서 브랜드와 락인 전략 과연 될까? 문제는 챗GPT라는 구독 서비스는 브랜드 락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API가 과연 락인이 될 수가 있을까? 결국 돈은 다 여기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챗GPT가 허 같은 거 만들고 싶은 거 아니야? 그 딱 정확하게 허 같은 그. 그쵸. 진짜 비서 같은 느낌으로 모든 사용자들이 쓰는 B2C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락인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도 그 사만다였나 걔 같은 그러네요. 허스키한 보이스로 걔만의 그 능글맞음으로 대응하는 게 이제 약간 코카콜라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근데 그것도 하려고 했었잖아. 허 보이스가 스칼렛 요한슨이었죠. 그쵸. 맞죠. 그래서 그 오디오 모델 발표할 때 스칼렛 요한슨이 자기 목소리 가지고 학습한 거 아니냐고. 뭐 너무 목소리 비슷하게 비슷해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방법 외에 코카콜라처럼 그 맛에 딱 그 다른 데는 재현할 수 없는 그 감성적인 맛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락인할 방법이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B2C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API는 어쨌든 B2B니까 대부분은 B2B는 사실 브랜드 충성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죠. 그냥 좋고 싼 거 다 계속 이억 개발하고 가는 거지. 그래서 안 되지 않을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캐릭터 AI처럼 그 캐릭터 딱 대화하는 거 걔네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사업이면은 될 것 같은데 뭐 좋은 아티클인 것 같네요. 아무튼 그냥 공격적으로 투자를 미친 듯이 해서 좋은 모델 만들고 다른 애들이 아예 못 따라오게 하면 다른 애들이 이제 나가 떨어져서 못 쫓아올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이 정도 규모 가지고 66억 달러 이 정도 규모 가지고 될까 하면 안 될 거라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고요. 소비자랑 취업하는 사람들만 좋은. 취업하는 사람들? 취업하는 사람들 무슨 뜻이죠? 오픈AI 직원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직원들 그쵸. 지금 엄청 늘렸으니까. 커리어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그쵸. 그래서 어쨌든 모두가 다 유망하다 생각하고 투자를 이제 크게 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투자사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큰 돈을 벌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위워크라고. 위워크는 엄청나게 크게 투자를 받고 다 잘 달려나갔지만 망했죠. 저 CEO는 잘 됐죠? 망한 그쵸. 거는 네. 어쨌든 뭐 위워크라는 사업이 망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치가 엄청 낮게 평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 망했죠. 그래서 AI 회사가 다 실패하는 건 아닐 텐데 기술은 뭐 누가 봐도 많은 사람을 대체할 거라고 사실 확신하고 있고 그렇다고 돈을 잘 버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도커 컨테이너 버추얼라이제이션 하는 거 도커 너무 잘 쓰잖아요 지금. 너무 좋죠. 그쵸. 그 안 쓴 사람 없을 거예요. 그 클라우드로 돌아가는 그 스케일러블한
이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은 도커 이미지를 다 말아가지고 올리고 배포하고 다 하고 있을 텐데 네. 그렇다고 도커가 돈을 벌었냐? 하면 아니에요. 이게 돈을 벌려고 했던 회사였나요? 나 그런 건지도 몰랐는데요. 도커 회사긴 했죠. 네, 음. 그 비즈니스 모델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약간 되게 GitHub 같은 거잖아요. 아니죠. 아니 어떻게 아니죠. 보면 GitHub 같은 거지 않나? 왜냐면 아니. Git이라는 거를 관리해 주는 게 Git은 이제 있고 그 GitHub에서 이제 그 Git을 저장해 주는 그런 거고 저 회사도 도커 허브를 운영하는 그 회사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도커 헙이 있는데 네. 그 도커는 도커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Git을 만든 위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GitHub Git이 있고 Git의 이제 원격 레포들을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로 GitHub이 나온 거잖아요. 네. 도커라는 회사는 도커를 만든 회사예요. 그러니까 Git을 만든, 그러니까 알맹이를 만든 곳이죠.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뭐 저런 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리눅스도 뭐 기술은 너무 좋지만 근데 Git이랑 리눅스는 애초에 Git이 뭐 리눅스에서 만든 거고 그 돈 도, 벌려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도커도 돈 벌려고 만든 건지 몰랐거든요. 아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시작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도커는 회사인가? 아니 뭐 재단인가? 파이토치도 엄청 잘 좋지만 파이토치로 네.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쵸. 재단만 있을 뿐이죠. 웹브라우저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우월하지만 돈을 많이 못 벌었다. 반면에 CRM은 기술적으로는 너무 안 좋지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좋은 기술과 좋은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은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그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머지는 스킵하고요. 아무튼 좋은 내용이었다. 네. 오케이. 뭐 의견 정리만 한번 하죠. 요약하죠. 그래서 AI 지금 LLM 모델을 구축하는 회사들이 마구마구 달려가고 있는데 회수를 할 수 있을까? 하면 언제 할까?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모르겠고 네. 비락식회 사업을 해야겠다. 충성도 높은 사업을 해야겠다. 어려운 걸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아 굳이? 네. 그쵸. 맞아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시군요. 아 근데 저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비락식회 사업을 왜 해요? 아 저는 노동자로서 네. 아, 오케이. 저는 노동을 제공하는 게 좋으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다. 오케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무조건 회수 가능하다. 누가? 거의 다. 네, 잘 들었고요. 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잘하는 회사만 살아남을 거고 이거는 이제 대체가 너무 쉽게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엄청 우월하지만 그렇다고 비즈니스 모델이 잘 되는 건 아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도메인에서 살아남기 위한 좋은 모델을 잘 만드실 수도 있겠다. 계속 바뀌니까 이게 네. 뭐 사실 한 달 전에 오픈 소스 물론 5원 풀 버전 한 다음 주에 5원 풀 버전 나온다는 찌라시가 있긴 한데 어쨌든 5원 풀 버전을 이길 수 있냐 없냐 오픈 소스로 못 한다고 했는데 일단 프리뷰에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2025년도 아직 안 왔는데 그죠. 그건 좀 신기하긴 한데 뭐 좋아요. 그러면 이 얘기 이어서 갈까요? QWQ. 제가 이제 모델을 굽는 회사들이 과연 비즈니스 모델이 괜찮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모델을 굽는 회사와 모델 알리바바와 크웬. 크웬 써보셨죠? 뭐 그냥 대충 프롬프팅 좀 몇 번 하고 좀 하네 하고 그냥 그래요. 안 쓰죠 이제. 크웬 진짜 좋아요. 제가 이제 한국어 제일 잘하는 모델 꼽아라 라고 하면 이제 동일 사이즈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2등으로 크웬 뽑거든요. 현 시점 기준으로. 크웬이 72 빌리언까지 있나요? 아니면 더 있죠. 큰 게 네네. 있나요? 70까지 있어요. 아 70까지. 72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크웬 맥스가 있는 거 보니까 뭐 하나가 더 있나 봐요. 그거는 아마 사업용이지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그거 허깅 페이지에서 제가 못 봤는데 아무튼 72까지 저희가 쓸 수 있어요. 일단 크웬이 기본적으로 알리바바가 만든 거라서 중국어를 제일 잘하겠죠 아마도.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걸 막 물어보면 애가 중국어로 대답하고 좀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이제 오픈웨이트 모델들 중에서 동일 사이즈 기준으로 딱 비교하면 라마 같은 애들보다 한국어 훨씬 잘합니다. 그냥 체감이 바로 될 역시 정도예요. 동양권이라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소버린이야? 아시아라서 그럴까요? 아시아 LLM이라고 해야 돼? 뭐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크웬이 훨씬 잘하고요. 이 알리바바가 크웬을 내놓는 걸 보면 진짜 속도가 장난 아니에요. 모델도 엄청 다양하게 내놓고 파인 튜닝한 것도 엄청 많이 내놓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모델 노벰버 28 지금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죠. 네. QWQ라는 걸 내놨습니다.
크웬의 이 패밀리예요. 크웬을 파인 튜닝한 모델이에요. 네. 크웬 인스트럭트 파인 튜닝하고 그 다음에 더 튜닝한 모델이거든요. When with questions라고 하네요. 네. 네. 뭐라고 읽냐 하면은 Q라고 읽나 봐요. Q. 클이라는 뭐 QWQ 해서 Q라고 읽나 봐요. 뭐 그렇대요. 여기에 이제 pronunciation에 Q라고 써 있으니까. 네. 네. 우리는 이제 Q라고 불러주죠. When with questions, QWQ. 이건 뭐냐? 이거 얘기를 하려면 5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5원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가죠. 5원이 이제 September 12에 나왔었는데 5원 이제 Learning to Reason 이라는 이름으로 5원이 네. 나왔어요. 네. 오픈AI의 5원. GPT라는 이름을 떼고 5원이라는 게 나왔고 얘는 그냥 똑똑합니다. 자타공인 그냥 똑똑해요.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건 5원 미니랑 5원 프리뷰가 나왔는데 왜 똑똑하냐 하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느리죠. 테스트 타임에서. 인퍼런스가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5원이 어떻게 만든 거냐.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트레인 타임을 늘리면 똑똑해진다. 공부를 오래 하면은 똑똑해진다. 그런데 우리가 똑똑해지려면 또 다른 방법은 공부 오래 한 다음에 문제 풀 때 오래 고민해서 풀면 똑똑해지죠. 우리가 수학 문제를 뭐 1분 안에 대답하는 거랑 30분 만에 대답하는 거랑 훨씬 어려운 문제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5원은 천천히 생각하면서 대답을 내놓는 모델이다. 그래서 트레인 타임이 아니라 테스트 타임, 인퍼런스 타임을 늘린 모델이 5원입니다. 우리 5원 맨 처음 나왔을 때 우리 공부할 때 아무튼 우리 이거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얼마 만에 5원 따라잡을 거 나올 것이냐. 이거 게다가 거기도 있었잖아요. State of AI 보고서에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2025년 안에 5원을 따라잡는 오픈 웨이트 모델이 나올 것이다. 예측이 있었잖아요. 2달? 2달 만에 나온 거죠 지금? 3달? 2-3달 만에 나온 거죠. 알리바바가 QWQ라는 걸 내놨습니다. 리즈닝 하는 모델. 오래 생각해서 대답 내놓는 모델. 물론 5원만큼 똑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리즈닝 하는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금세 만들어서 가지고 나왔어. 이게 저게 된다는 방향을 누군가 보여주면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저거 5원 학습 어떻게 했는지 물론 업계 사람들끼리는 잘 알고 있겠지만 사실 자세히 공개 안 했잖아요. 그냥 reinforcement learning을 했다. 그다음에 게다가 토큰도 숨겨져서 나와요. 서트 토큰이 있다, 생각하는 토큰이 있다 정도만. 5원에는 그 리즈닝 토큰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API로 5원을 써보면 인풋 토큰이 있고 제너레이트 된 아웃풋 토큰이 있는 게 원래 일반적이죠. 근데 리즈닝 토큰이 사이에 있고 이 토큰을 우리가 못 본단 말이에요. 이걸 숨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리즈닝, 얘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하는지를 우리가 못 보는데 아무튼 그냥 리즈닝을 한다 정도만 알고 있어요. 리즈닝 잘 하기 위해서 reinforcement learning을 했다 정도만 알고 있어요. 공개된 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리바바는 이거를 금세 만들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훌륭하다고. 얘도 근데 사용하는 사람들 뭐 몇 개 보니까 그 리즈닝하는 스텝을 보여주는 것 같던데요. 아 그래요? 그거는 제가 못 봤네요. 네. 그래서 뭐 32B 얘네도 프리뷰 내놨는데 뭐 큰 것도 나올 거고 이제 작은 것도 나올 거고 뭐 퍼포먼스 자기네들의 어떤 분석 뭐 이런 것들 다 잘 있습니다. 데모 사실 케이스. 5원 프리뷰가 뭐 장문 이런 걸 잘하는 게 아니고 수학 문제를 잘 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수학을 잘하죠. 수학에서 비교한 걸 잠깐 위에 보면은 벤치마크에서 AIME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진짜 이겼다고? 근데 어쨌든 프리뷰니까 5원 프리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왜 5원 미니가 더 성능이 좋죠 저거 지금? 저 좀 그렇더라고요. 여기가. 근데 이거 그 벤치마다 달라요. 그러면 수학 뭐 이겼다고 합니다. 5원 미니한테는 졌네요. 이거 AIME는? 네, 뭐 어쨌든 뭐 비슷한 게 나온 것 같고 아까 밑에 내려보면은 저 데모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게 저 그 블로그에서도 저 리즈닝 하는 거를 몇 개는 공개를 했어요. 저 느낌이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now plugging this back into equations 어쩌고저쩌고 so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비슷하긴 해요. 그쵸. 일단 그 아웃풋 토큰의 생김새가 벌써 비슷하죠. 네.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지금 궁금한데. 모르겠다. 저것도 근데 막 합성으로 만든 거 아니야? 이거 혹시? 모르겠네요. 이거 나와 있나? 모르겠네. 5원 프리뷰에 근데 이제 5원 프리뷰에 그거 보면은 진짜 이상하거든요. 사실 리즈닝이 이상한 말들 되게 많이 해요. 5원 프리뷰가요? 네. 거기 그 블로그 한번 봐보시면은 Learning to Reason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밑에 내려보시면은 더 내려오면 여기서 이거 보면은 여기서부터 보죠. 네, 요거 몇 개 보면은 되게 이상한 리즈닝을 알아볼 수 없는 리즈닝을 하긴 해요. 오른쪽 게 리즈닝인데 한번 내려봐요. 요 부분인데 요거는 조금
사람이 어쨌든 읽어도 될 것 같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것도 하네요. 네, 막 흠을 한다니까요. 흠. 저는 이거 봤을 때 제가 써본 거는 이상한 거 별로 없었는데 잘 하던데요. 뭐 아무튼 한 것 같다. 비슷하게 음. 모사를 하는 것 같긴 한데 혹시 5원으로 신테틱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확실히 제가 그때 듣기로 5원 같은 걸로 데이터 합성셋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가 학습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GPT 예를 들어서 GTP 그 클로드 아티팩트 같은 거를 GPT에서도 뭐였지? 캔버스 같은 네. 거를 그 5원으로 합성셋을 만들어 가지고 했다고 했어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캔버스를 연다 닫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제가 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파인 튜닝 하는데 음. 우리 파인 튜닝 그 같은 목표를 가지고 좋은 모델 만들기 대회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합성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신텍틱 데이터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결국 튜닝의 그 튜닝된 모델의 아웃풋 성능을 엄청나게 좌지우지하는데 5원을 쓰면 신텍틱 데이터 퀄리티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갑자기 엄청 좋은 학습을 우리가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티처 모델이 좋아지면 스튜던트 모델 좋아지게 만들기가 쉬우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좋은 데이터 만들 때 5원이 되게 좋다.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비싸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Q&A이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더 검증을 해야 되는 단계고 저 그쵸. 테크 페이퍼도 너무 궁금하고 저게 나왔으니까 이제 곧 5원 풀도 나올 것이다. 그렇죠. 5원도 지금 프리뷰랑 미니만 나왔으니까 좋은 게 나올 거고 뭐 쿠엔도 나올 거고 이제 다른 애들도 다 이렇게 만들겠죠? 이건 풀체인을 하는 건 아니니까 좋은 풀체인드 모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다 어떻게든 리즈닝 하는 걸 만들어서 내놓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중국이 빨라요. 중국 빨라요. 빨라요. 진짜. 잘해요. 그럼 다음 거. 또 이제 모델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눈여겨보는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야예요. 아야 익스펜스라는 모델인데 이거는 언제 나왔냐? 10월에 나왔네요. 네, 2달. 2달 정도 꽤 됐네요. 한 달 좀 더 됐죠?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히어에서 나온 모델. 코히어에서 나온 모델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현존 한국어 제일 잘합니다. 진짜요? 그냥 압도적으로 잘해요. 쿠엔보다 잘해요? 쿠엔보다 잘해요. 그냥 써보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해요. 한국어를 잘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한국어 질문을 그냥 범용적으로 했을 때 대답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일단 정성적으로 평가했을 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좋고 제가 이제 정량 평가도 이제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많이 해봤거든요. 제 데이터셋에 대해서 해봤거든요. 그냥 점수가 훨씬 높아요. 저 친구가 더 좋은 이유가 네. 혹시 유추가 되나요? 몇 가지 공개를 했는데 네. 자기네들이 애초에 이 아야 익스펜스라는 모델은 멀티링구얼리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타겟해서 만든 모델이에요. 일단 그런 측면이 있고 한국어를 잘할 만한 어떤 개연성이 있고 즉 그걸 타겟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게다가 그 각 언어들의 이 사람들 그 컨트리뷰터들이 있어요. 한국어도 있어요. 한국인이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얘네가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얘는 참고로 8B 랑 32B 두 개 있습니다. 이 32B 모델이 동일한 32B 다른 비교군들에 비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능이 더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언어를 잘하는 거예요? 언어를 잘하는 거예요. 한국어에 대한 그래서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 영어는 평가 안 해봤어요. 내려보면 자기네들이 왜 좋은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몇 가지 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아비트라지라는 걸 했습니다. 이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가 데이터 아비트라지예요. 문제를 뭘로 꼽았냐면 결국엔 지금 다 이 얘기 하잖아요. 티처 모델을 하나 만들고 걔가 신테틱 제너레이트 한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이제 신테틱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되면 모델이 콜랩스 한다고 합니다. 이제 알려진 문제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신테틱 데이터를 어떻게 잘 제너레이트 하느냐 이건데 여기서 데이터 아비트라지라는 걸로 이걸 해결을 했다고 해요. 데이터 아비트라지는 그냥 다양한 모델로 다양한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처 모델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티처스를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뽑는 거예요. 좋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모델마다 좋은 데이터를 뭐 만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들 잔뜩 두고 데이터를 잔뜩 만든 다음에 좋은 걸 꼭 뽑는다. 문제는 어떤 게 좋은 건지 이게 어렵잖아요.
좋은 데이터가 뭐냐, 음. 신테틱 데이터 중에 뭐가 좋은 데이터냐, 이게 평가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비터를 만들어서 아비터가 이제 리워드 모델이 있대요. 리워드 모델, 아비터는 중개자란 뜻이잖아요. 그쵸. 네. 다양한 신테틱 데이터들 쭈루루룩 나왔을 때 네. 거기서 이제 리워드를 줘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데이터들을 이제 쪽쪽쪽 좋은 것만 고르는 거예요. 그 티처스라고 하면은 네. 혹시 티처스는 누구누구를 얘기하는지 혹시 있나요? 티처스는 이거 제가 예시를 봤었는데 아비토도 LLM인가? 아비터는 그냥 리워드 모델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아비트라지 풀이 있고 자기네 아야가 있고 젬마가 있고 라마가 있고 크웬이 있네요. 아비트라지 풀에다가 뭐뭐뭐 넣었을까? 아야, 라마, 젬마, 크웬, 터키시 라마, 프로키시라면 뭐야? 그쪽 언어로 파인 튜닝된 괜찮은 그런 게 있나 봐요. 코리아는 그냥 코리안 한번. 지오 클러스터 저기에 무언가 모델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진짜 LLM의 연구 페이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보도 너무 많고. 뭐 아무튼 이렇게 음. 정도. 데이터 아비트라지라는 거를 해서 음. 데이터 품질을 올렸다. 하나의 티처 모델 이렇게 타겟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음. 걔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멀티링구얼 할 땐 이런 게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이디어는 뭐 간단하잖아요. 물론 이것만 한 건 아닙니다. 다양한 웍들을 했는데 아무튼 뭐 청자 입장에서는 네. 제일 좋은 거는 이거인 것 같다. 네. 네. 데이터 아비트라지랑 그 다음에 이제 모델 머징 뭐 이런 걸 했다고 하더라고. 이건 내 유명한 기법인가 봐요. 저게 그냥 LLM 웨이트 네. 합쳐가지고 평균 내고 뭐 약간 이런 거. 맞아요. 그거예요. 저게 된다는 게 너무 엽기적인데. 그러니까요. 저게 아무튼 진짜. 근데 다 벡터니까 그냥 선형대수라 생각하고 모델을 이제 여러 개 만들어서 머징을 시켜서 똑같이 했다. 뭐 그런 거예요. 네. 뭐 그걸 어떻게 했는지도 좀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음. 그거는 뭐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아니라서. 음. 그 다음에 프리퍼런스 트레이닝 이런 거 이제 어렵잖아요. 프리퍼런스를 어떻게 잘 잡느냐 되게 어렵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뭐 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야라는 모델이 있고 코히어라는 회사가 만들었고 참고로 코히어라는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코히어라는 회사도 되게 이쪽 분야에서 유명한 회사입니다. 저는 이제 왜 알고 있었냐면 레그 시스템을 만들면 그때 알았거든요. 보통 리트라이브를 합니다. 검색을 여기저기 데이터 소스에서 다양한 임베딩 모델로 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리트라이브를 하다 보면은 네. 걔네들을 랭킹을 일관적으로 매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리랭킹이란 작업을 다시 한번 보통 하거든요. 리랭킹은 하는 모델이 코히어의 엔드포인트가 유명해요. API가 유명해요. 랭킹이라고 하는 거면 이제 리트리버를 한 것 중에 어떤 게 가장 적합하냐를 랭킹하는 맞아요. 거고, 그걸 다시 리랭킹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 매뉴얼에서 뭘 받아왔어요. 네. 저쪽 PDF 문서에서 또 뭘 받아왔어요. 저기 챗 데이터에서 뭘 받아왔어요. 이게 검색을 자자자작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조금씩 그 평가를 동일하게 지금 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얘는 임베딩한 게 다른 방식으로 했을 거고, 쟤는 저쪽 방식으로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보통 검색을 할 때 검색 그렇게 그냥 간단하지가 않아요. 뭐 하이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모르죠. 예를 들어서 뭐 하고 싶어요? 아무거나 질문 한번 해봐요. 계엄령은 언제 해제되는 겁니까? 계엄령은 언제 해제되는 겁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검색을 해와요. 그럼 이제 법조문에서 하겠죠. 네. 법조문에서 계엄령은 언제 해제되는 겁니까? 라는 거를 임베딩해서 벡터로 검색하면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왜요? 잘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나올까요? 하면 계엄령은 어떤 거고 어떤 시기고 어떻게 된다 라고 가상의 답변을 먼저 해요. LLM한테 맡겨요. 그 다음에 그걸로 임베딩을 만들어서 벡터 검색을 해오는 거예요. 이런 검색이 훨씬 잘 돼요. 이거 진짜 대부분의 경우에 무조건 잘 되거든요. 그렇구나. 하이드. 왜냐하면은 법조문에 생겨있는 글의 모양이랑 내 질문이랑 글이 안 비슷하잖아요. 글을 비슷하게 바꿔주면 훨씬 검색이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색을 해요. 그 다음에 법조문에서 또 검색을 한다 치더라도 이렇게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좀 바꿔서 질문을 이제 디컴포즈를 할 수도 있고 리라이트를 할 수도 있고, 왜냐면 개떡같이 질문하면 이쁘게 질문하면 훨씬 잘 될 거잖아요. 그다음에 법조문에서 검색하는 거랑 저 문서 블로그 같은 데서 뭐 법률 관련 블로그 같은 데서 검색하는 거랑 또 다르게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다양한 기준으로 검색을 하면은
리랭킹을 다시 해줘야 좋은 애를 잘 뽑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코이어가 좋다. 네, 코이어에 그 리랭킹 모델이 따로 있는데 걔가 괜찮아서 걔를 많이 씁니다. 실제로 걔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리랭킹 모델은 코이어께. 아무튼 그런 좀 잘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예요. 기술적으로도 인정받고 캐나다 쪽 회사인데 여기서 아야 익스펜스라는 모델을 내놨는데 제가 체감하기에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잘한다. 한국어는 특히. 그래서 이제 LLM 만드는 모델을 만드는 게 이제 이 작은 회사들도 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코이어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어떤 특정 특화, 멀티링구얼이라는 저런 게 이제 저런 좋은 기술이 있다. 도커 같은데. 돈 벌고 돈 어떻게 못 리랭킹 API 돈 받고 파는데 그걸 돈 받고 파는 돈 받고 거였어? 팔죠 당연히. API 자기네 모델 모델 돌려주는 거니까. 웨이트가 있는 게 아니고 돈 받고. 네, 그거는 돈 받고 팔아요. API로. 웨이트 오픈되어 있나?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잘하고 있다. 아무튼 한국어 최고 좋은 모델. 1등. 저는 무조건 현존 최강. 지금 현 시점 기준 최강. 아야 1등. 2등은 쿠엔. 쿠엔은 게다가 이제 좀 더 큰 버전이 있기 때문에 72B 버전이 있고 게다가 1B 버전 막 작은 버전도 있거든요. 네. 작은 버전도 있어서 다양한 사이즈 선택지도 있어서 쿠엔은 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픈웨이트 모델은 그나마 뭐 라마나 이런 친구들인데 아니면 그 라마 우리 한국어로 튜닝한 모델들 있는 거 알죠? 있겠죠. 뭐 블라썸이나 이런 거 좀 유명한 거 몇 개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야가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라마 튜닝한 거보다도. 뭐 그렇습니다. 네, 요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야기는 오디오 이야기 할게요. 다음 주에 할까? 마무리하죠. 굿.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요.